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2월 12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고 집콕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료함을 달래고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점점 늘어난 것 같은데 뉴스도 수시로 확인하고 또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고자 폭풍 검색하기도 하고 아무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다양한 질병들이 초래가 되는데요. 스마트폰 4대 질병을 한번 살펴보면 불면증, 안구건조증, 그리고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한쪽으로만 사용하는 엄지손가락이 점점 두꺼워지는 엄지손가락 기형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름조차 생소한 방화쇠수지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방아쇠를 마치 당기는 것처럼 딸깍딸깍 소리가 나고 통증이 있는 질환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엄지가 좀 더 굵은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저도 스마트폰 예. 사용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요. 너무 스마트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또 대인 관계가 소홀해지는 또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 또 감기 환자, 또 독감 환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폰의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게 또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지저분한 스마트폰에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깨끗한 관리 습관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밤사이 비가 내렸고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이 비로 인해서 공기질은 많이 좋아졌는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낮까지 집중적으로 내리다 차차 약해지겠고요. 밤에는 서해안부터 소강 상태 들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전날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아침 공기가 다소 탁한데요.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5.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1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흐리고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예년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10도, 대전 9도, 대전 10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 9도, 보령 12도, 서천 13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고요.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해 중부 해상은 짙은 해무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 또 비나 눈이 내린 뒤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비에 미세먼지가 해소된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말끔하게 좀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먼저 갖게 되네요. 네. 예. 아무튼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예방 수칙들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면역력에 독이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불가능하고요.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셔야 될 텐데 책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 분들은 내 책상만큼은 내 삶의 오아시스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책상 꾸미기에 푹 빠져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책상을 뜻하는 데스크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 데스크 테리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깔끔한 책상은 기본이고 감각적인 사무용품을 비치하고 아기자기한 소품을 놓아두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또 업무의 능력을 높여주는 신박한 IT 제품이나 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반려식물을 두는 등 이런 데스크 테리어족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꼭 직장 책상뿐만 아니라 뭐 학교나 집의 책상도 예쁘게 꾸며두시면 능률이 절로 샘솟을 것 같죠. 그리고 또 꼭 책상이 아니더라도 주방 한켠에 나만의
아기자기한 공간을 꾸밀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한 모퉁이에 집안 한 모퉁이에 테이블 작은 오. 테이블을 놓아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나만의 힐링 공간을 꾸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에너지 업, 기분 업. 나만의 공간이라고요. 힐링할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공간 사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수진 리포터는 어떠한 그 특별한 공간에서 좀 힐링을 얻나요? 뭐 별스러운 거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만의 공간이란 말도 사치스럽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사실 엉덩이 좀 붙이고 허리 쭉 펴고 앉아있을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지우 엄마 뭐 이 소리 말고 엄마 나 이거 좀 찾아줘 이 소리만 안 들리는 곳이 있다면 거기 힐링 받을 수 있는 네. 기분 업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예. 그렇군요. 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수요일에는 기분 전환을 똑주부를 보면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네, 저를 행복하게 하는 똑주부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어제만 해도 야 이거 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따뜻했어요. 또 다음 주부터는 반짝 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두툼한 겨울 외투가 어울리는 그런 때죠. 막바지 겨울입니다. 자 이제 겨울옷들 어떻게들 관리하고 계신지 겨울옷 정보들 함께 담아봤습니다.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 정보 노하우. 궁금한 건 이슈. 봄을 알리는 절기들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몸을 움츠리게 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겨울옷 관리. 멋과 건강을 위한 꿀팁 알아봅니다. 반짝 추위가 남아있는 요즘. 봄을 앞두고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 바로 이 시기가 겨울옷을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타이밍. 이유는 바로 할인율도 크고 작년에 새로 나온 상품들도 정리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2월부터 봄옷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옷을 정리 및 세일하는 기간입니다. 평소에 눈여겨봤던 고가의 겨울옷을 좋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플리스 재킷, 쇼패딩 등의 트렌디한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타일이나 두껍지 않고 밝은 컬러의 봄에도 입을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쇼핑 방법입니다. 특히 고급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옷은 큰맘 먹고 사야 할 만큼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반값으로 할인을 해준다면 그야말로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평소에 사고 싶었던 가벼운 패딩도 입어보고 봄꽃처럼 화사한 코트도 입어봤는데 똑주부의 선택 어떤가요? 너무 두껍지 않고 가벼워서 초겨울에도 좋고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초봄에도 잘 어울릴 것 같죠? 올겨울은 날씨가 따뜻해서 이렇게 울 100%의 핸드메이드 코트가 유행이 많이 되었어요. 봄을 앞두고 이런 코트는 지금 60% 세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베이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유행을 안 타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월 상품이라든지 세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문하셔서 구매를 해두시면 아주 좋은 철호의 찬스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좋다. 잘 어울리셔요. 예쁘세요. 알뜰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번엔 남편이 외출을 서두르는데요. 아이고, 날씨가 다 됐다. 나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아유 멋부리지 말고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녀. 아니 잠깐만. 왜? 이거 안 되겠다. 왜? 이거 좀 벗어. 만날같이 이 목도리에 이 패딩 점퍼에 아유 더러워. 좀 빨리 입고 다녀야지. 아, 그래도 나 속옷은 맨날 빨아 입잖아. 아유 이게 세균 덩어리야. 이게 세균이 있다고? 그게 뭘 모르네. 안 그래요 선생님? 세균 덩어리. 겨울철에는 땀을 덜 흘려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이라는 생각에 추운 날 늘 착용하는 장갑이나 목도리, 두꺼운 외투는 세탁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꺼운 겨울 복장이 자칫 세균 덩어리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감기를 포함한 각종 바이러스 질환들과 전염성이 있는 박테리아 질환들을 옮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빨면 줄어들기 쉬운 니트나 두꺼운 패딩은 사실 그냥 털어 입기도 하고 자주 빨기 어려운데요. 외출할 때 잠깐 끼는 장갑이나 모자, 목도리 같은 방한용품도 알고 보면 세균이 많다네요. 특히 장갑이 가장 심한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갑을 낀 채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장갑 표면에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묻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하면서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를 만진 뒤 코를 매만졌다면 장갑에 묻어있는 것들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목도리 또한 얼굴이나 입과 코에 늘 닿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독감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질환이 유행할 때면 더 청결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장갑이나 목도리의 세탁은 중요합니다. 생물이 열에 약한 만큼 천으로 된 장갑의 경우 뜨거운 물로 빨면 됩니다. 겉면은 물론 속면도 깨끗이 세탁해야 합니다. 손과 접촉하는 장갑 안쪽에서도 세균이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목도리 역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세탁을 해서 사용하고 두꺼운 외투의 경우도 겨울 동안 최소 3번 이상은 세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우 이걸 어떻게? 아우 잘 만났네 잘 만났어. 아이고 왜 뭐가 그 고민이실까? 저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네, 뭐요? 이 패딩 점퍼 말이에요. 네. 아니 그냥 더러워질 때마다 세탁소 가기에는 지갑 사정도 넉넉지 않고 네네. 집에서 빨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요. 이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세탁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간단하게. 그럼요. 겨울옷 셀프 세탁 꿀팁을 알려줄 김현주 살림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패딩을 오래 입다 보면은 보통 찌든 때가 이 목 부분 아니면 이렇게 손목. 네, 그 부분에 때가 많이 끼는데요. 일단 목대, 그다음에 여기 찌든 때를 이제 손목에 찌든 때를 깔끔하게 맨 처음에 애벌 빨래 한 다음에 이제 세탁기에다가 돌릴 거예요. 아 이거를 세탁기에 된다고요? 네, 패딩 안에 보면 이렇게 세탁에 관한 이렇게 정보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손세탁 아니면 이제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그런 패딩이 있어요. 자, 이럴 때에는 집에서 그냥 따뜻한 물에다가 간편하게 손세탁 아니면 물세탁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패딩 셀프 세탁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주방 세제와 물만 있으면 되는데요. 소주잔으로 3컵 분량의 물에 주방 세제는 소주잔 반컵만 짜주세요. 이제 잘 섞어서 청소용 칫솔에 묻히고 오염된 부분을 문질러줍니다. 아 저는 네. 별스러운 게 들어가야 될 줄 알았어요. 주방 세제밖에 안 들어갔는데. 네. 패딩의 지퍼와 단추는 모두 잠그고 뒤집어서 착착 접은 뒤 세탁망에 나온 후 세탁기에 넣어줍니다. 이때 세제는 꼭 중성 세제를 사용하세요. 네, 지금 패딩에 이런 찌든 때 부분은 애벌 빨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넣으셨는데 찬물을 넣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30도 좀 따뜻한 물 사용하셔야 되고요. 중성 세제로 이제 무슨 울코스 이런 좀 섬세한 그런 코스로 이용해가지고 세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탁 후에 수평으로 펴은 건조대에 눕혀서 말려주세요. 어느 정도 말랐을 때 페트병이나 막대기를 이용해서 골고루 두드려주면 패딩이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 어때요? 깨끗해졌죠? 기가 나왔네요. 네. 저만 그런 건가요? 그냥 못 모르고 빨았다가 네. 제가 입는 옷이 아이 옷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니트 잘못 빨면 확 줄어들죠. 네. 네, 이 니트 줄어들지 않게 세탁하는 방법 바로 린스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대야에 물을 담아야 하는데요. 이때 찬물이 아니라 반드시 따뜻한 물을 담아주세요.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네네. 뜨겁지 않은 따끈하다. 네, 정도. 30도 정도 되는 물에 이 니트가 잠길 정도 물 양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넣지 마시고요. 여기다 제가 뭐 넣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린스. 네, 린스 소주컵으로 했을 때 한 반 컵 정도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린스를 넣고 따뜻한 물에 골고루 풀어줍니다. 네, 지금 린스 풀어줬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니트 담궈줄게요. 자, 이렇게 푹 잠기게 해주시고요. 우리 애기 다루듯이 니트 조물조물 이렇게 빨아줄 거예요. 이제 세탁기에 넣고 헹굼과 탈수만 해주면 되는데요. 시간과 강도는 최소한으로 설정해주세요. 건조대에 넣을 때는 눕혀서 특히 소매가 늘어지지 않게 위로 올려서 널어주세요. 네, 겨울에 패딩 말고 이런 모지 코트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겨울 지나갈 때까지 잘 안 빨아요. 맞아. 네, 그럼 뭐 음식 냄새도 나고 그런데 우리 모지 코트도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법이요? 네.
먼저 물을 소주잔으로 5컵 분량을 넣어주시고 린스는 가볍게 한 번만 짜주세요. 잘 녹여서 섞은 뒤 깔때기를 이용해 스프레이 용기에 넣어주는 준비 끝! 코트를 옷걸이에 걸고 물방울이 맺히지 않게 골고루 뿌려줍니다. 부드러운 옷솔이나 차량용 먼지 브러쉬로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가볍게 입는 옷 말고요. 좀 고가의 뭐 캐시미어 소재의 옷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서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손길, 우리 세탁 전문점 있죠. 맡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그럼요. 크게 다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네. 아, 오늘 요것만 배워도 오늘 똑주부가 얼마나 아낀 거예요? 그러게요. 조금만 신경 쓰면 오랫동안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겨울옷. 이왕이면 알뜰하게 쇼핑하고 관리해보세요. 특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 시기. 집에서 간단하게 우리 가족의 건강도 지켜보자고요. 네, 이 겨울옷 세탁이 가장 까다롭죠. 그냥 두터운 외투뿐만 아니라 웬만한 옷에 다 이 옷은 반드시 드라이 클리닝을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네. 드라이 클리닝 할 때마다 아니 이거 배보다 배꼽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왜 아니에요? 집집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때마다 세탁소에 보내? 겨울 다 끝나면 그때 가서 보내자 이런 댓글도 있을 텐데요. 네. 이 세탁 표시 잘 주의 보시고요. 물빨래 가능한 패딩들이 있습니다. 뭐 패딩 점퍼를 세탁기로 돌린단 말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난이도 하였어요. 관리만 꼼꼼히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네. 네. 그리고 겨울옷의 상당 부분이 니트가 차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니트는 세탁법도 까다롭고 또 잘못 두면 늘어나서 다음에 못 입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니트 같은 경우에는 착착 접어서 두는 게 가장 올바른 관리법이라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들고 나왔는데요. 이 상태로 그냥 옷걸이에 걸었다가는 어깨에 뾰족하게 뿔이 생겨요. 보통 그렇게 해서. 걸잖아요. 그렇죠. 네. 이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반을 접어서 겨드랑이 부분이 요렇게 오면 하나씩 걸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거꾸로 붙였네요. 네. 자, 요렇게 옷걸이에 착착 걸어서 보관하면 어깨에 뿔도 안 생기고요. 자리 공간도 안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입을 때 새 옷처럼 간단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뭐 어렵기는 하냐고요. 네. 네. 자, 좋은 팁 하나 또 얻어갑니다. 네. 자, 지금까지 똑주부가 소개하는 겨울옷에 관한 이야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똑소리 나게 가족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리는 궁금한 거 이슈 이 코너는 똑주부의 이것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문제로 함께 풀어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한 집안을 이뤄 살아가는 일을 뜻하는 말로 집안에서 주로 쓰는 세간을 통틀어서 이르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살림, 2번 유림, 3번 경림. 네. 저는 개인적으로 3번 고르고 싶어요. 정말요? 경님, 네.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못하는 거죠. 잘 못하는 거라서 매주 수요일마다 똑주부를 통해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살이는 나아졌나요? 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게요. 이거 살이 많이 나아졌나요? 나아지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어렵지 않게도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살림이었습니다. 살리다에서 나온 말로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살아가는 형편이나 정도 또는 집안에서 주로 쓰는 세간을 이르기도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가볍게 풀어봤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야, 뭐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이거 봤어 이야기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문제를 함께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2019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작품으로 극과 극의 삶을 사는 두 가족을 통해 빈부격차와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 단절을 그려낸 이 영화는 무엇일까요? 1번 기생충, 2번 부산행, 3번 마녀. 네. 많이들 예, 기사를 통해 접했기 때문에 네. 굳이 힌트를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거 양 많이 먹었어요. 예. 회충약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 요즘에도 많이 먹는지 모르겠는데 맞아, 체력봉도 이거 있었고 그렇네요. 갑자기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랬어요. 예, 네네. 그때 그랬죠. 꼭 먹었었죠. 예.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기생충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작품으로 반지하와 고급 저택에 사는 두 가족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현대사회의 계급 격차 문제를 비판한 작품이죠.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상식을 휩쓸면서 큰 화제가 됐죠. 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개 부문 노미네이트가 됐다가 4개의 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는데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국 영화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시죠. 네,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에 관한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때 다른 조리 방법보다 음식의 영양소가 더 많이 파괴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저는 대학교 때 그 자취 시절부터 지금까지 네. 전자레인지 사용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다면 좀 네. 걱정이 되네요. 봤을 아니겠죠? 때는 영양소가 많이 파괴됐었던 것 같은데 건강해 보이지 영양소 않나요? 결핍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네. 음식을 우리가 데워 먹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요. 예, 많이 그렇다면. 예. OX 퀴즈로 함께 문제 드렸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 음식 입자의 온도를 균일하게 상승시키고요. 조리 시간이 다른 조리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영양소의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음식이든 일단 조리를 시작하면 식품 영양소가 파괴되기 마련인데요. 이 전자레인지는 식품 영양소를 파괴하는 요인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그 영양소 손실이 적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보여드리죠. 함께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바닷속 모래바닥에 사는 바다 물고기로 황갈색의 보호색을 띠고요. 눈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비목어라고도 불리는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1번 우럭, 2번 방어, 3번 넙치. 네. 저는 이 생선 굉장히 친숙합니다. 예. 지금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보기 좀 괜찮은데 네.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이 생선 생각이 난다 많이들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V라인신 V라인까지는 약간 아닌데 그래도 V? 좀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정말 이랬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유 이 생선 닮았다. 예. 상상이 안 되는데요. 떡두꺼비가 아니고 이 생선을 닮았다고요? 정답 확인해 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넙치입니다. 횟감으로 유명한 가자미목 넙치과의 바다 물고기죠. 두 눈이 머리의 왼쪽에 쏠려 있고요. 몸이 납작해서 넓적한 물고기라는 의미의 광어라고 불립니다. 네. 이 넙치는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으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생선입니다. 특히 산란기 직전인 이맘때 살이 도톰하게 오르기 때문에 지금 먹으면 가장 맛있는 넙치를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로 함께합니다. 풀어보세요. 3, 2, 1. 다음 중 얼굴에 핏기가 없고 파리함을 뜻하는 말로 알맞은 것 뭘까요? 1번 헬쓱하다, 2번 헬쑥하다. 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외출하고 딱 왔는데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얼굴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연관이 되는군요. 예, 집안이 쑥대밭이 됐을 때 야. 반려동물들이 막 이렇게 집을
망가뜨렸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연상기억법이에요. 네. 이런 보기가 나올 줄 전혀 몰랐는데 헬스카다, 헬쑥하다 고르셨어요.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헬쑥하다입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파리함을 뜻하는 말인데요. 비슷한 뜻으로 두드러지게 하얗고 생기가 없음을 뜻하는 헬쓱하다를 대신 쓸 수도 있대요. 고된 일에 얼굴이 헬쑥해졌다, 헬쓱한 모습이 안쓰럽다처럼 쓰입니다. 네. 저도 좀 이러면 좀 헬쑥한가요? 헬쑥하네요. 네. 네, 아침 퀴즈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자,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장르의 곡을 즐겨 부르시는지 궁금한데 뭐 슬픈 발라드도 좋고 신나는 댄스곡도 좋고 그래도 요즘 뭐니 해도 대세는 트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트로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네. 저도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저는 그 엄지척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요즘 트로트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주변에서 트로트 싫다는 분들 찾아보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무대를 휘어잡고요. 또 화려한 무대 매너 덕분에 초청 공연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깜찍한 트로트 신동을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엄마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그대랍니다.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감독님, 요즘 대세 트로트 모르세요? 유산슬부터 미스 트롯까지 바야흐로 트로트 전성시대인데요. 오늘은 정읍의 트롯 공주 방서희 양을 만나러 가보시죠. 정읍에서는 이미 스타라는 트롯 공주 서희 양. 그녀의 집을 먼저 수소문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은 앳된 외모의 초등학생인데요. 구성진 소리가 제대로 찾은 것 같죠? 밖에서부터 노래가 쫙 들리는데 아니 저는 무슨 CD 튼 줄 알았어요. CD. 안녕하세요. 트롯 공주 방사입니다. 언니 지금 몇 살인데 트로트를 이렇게 잘해요? 3살 때부터 기저귀를 차고 노래를 불러서요. 노래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트로트 한번 배워볼까? 네, 언니의 노래 실력을 한번 봐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서희 양은 올해로 11살,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데요. 지은 리포터의 노래 실력이 서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제 평가는요? 너무 끼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냉정하네요. 끼를 부리니까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야이야이야이야이 날 봐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데? 너무 어렵다. 저 트로트 쉽게만 봤거든요? 야이야이야이야이. 배로 하세요. 코로 하지 말고. 갈 길이 멀어 보이죠?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목에도 걸고 있지만 메달이 2개에다가 뒤에 무슨 상이 엄청 많아요. TV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노래 자랑이 있다 하면은 그걸 보고 신청해 주라고. 전국 노래자랑과 전국 어린이 트롯 대회 등 대회에 나갔다 하면 수상을 한 서희 양. 처음 노래를 가르친 계기가 있는데 아기 날 가질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절망한 상태였었는데 집사람이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8번째 이제 그 인공수정 시험관 포함해서 8번째 서희를 갖게 됐어요. 부모님은 어렵게 얻은 딸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서희가 좋아하는 트로트를 응원해주고 있답니다. 트로트 뭐 노래 나오는 거 TV 아니면은 그 CD 같은 거 틀고
그러면은 오히려 얌전하더라고요. 트로트를 들으면요, 뭔가 마음에 와닿아요. 부모님 두 분 역시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서희의 노래 실력이 혹시 부모님을 닮은 건 아닐까요?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서희 이제 엄마 아빠 노래 부르는 거 들었잖아. 그래서 넌 너의 노래 실력은 누굴 닮은 것 같아? 아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소희 엄마 아빠는 안 닮았다는 얘기네? 얼굴만? 얼굴이라도 닮아서 고마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니까. 이날은 서희의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날. 최근엔 각종 행사장에서 초대 가수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는데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 찾는 곳입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미용실 원장님? 네, 서희의 전속 아티스트입니다. 서희답게 예쁘게 하고 있어요. 이모가 계속 화장을 이쁘게 해줘요. 무대에 설 일이 많아지자 마을 미용실 원장님께서 의상과 화장까지 지원을 해주고 계신다네요. 이제 진이 됐어. 미스트로 진 됐어. 그럼 수상소감 준비됐어? 네, 바쁜데도 고생하시는 우리 원장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선물을 드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노래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곱게 단장을 마치고 원장님께 바치는 감사의 공연. 깜찍하죠. 이쁘고 노래 잘하고. 가수로 데뷔해도 손색이 없겠어요. 이렇게 서희가 원장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네. 들어보니 소감이 어떠세요? 말이 필요 없죠. 서희가 그 훌륭한 가수가 될 때까지 지원 계속 하시는 건가요? 쭉 약속하겠습니다. 서희 화이팅! 자, 이제 공연장으로 출발. 김제에서 펼쳐지는 재능 기부 콘서트라는데요. 서희 알아보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서희도 초대 가수로 무대에 오릅니다. 같이 따라하뇨? 형과 같다. 내가 봉동의 인기. 운동 아니에요, 운동. 알았죠. 아저씨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 옹동.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희 양 노래하면 이게 어른들의 이 마음을 녹여버려. 해주세요. 서희가 좋아하는 트로트 스타도 만났습니다. 저의 화끈하게 신나게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췄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서희는 대성할 것 같아요. 화이팅! 자, 이제 공연의 막이 올랐는데요. 10여 명의 트로트 가수 공연과 함께 김제 시민 노래자랑이 펼쳐집니다. 서희도 무대 뒤에서 준비가 한창. 엄마의 중앙이 안 돼 있어. 알지? 엄마 중앙이 엄마 보고 있어. 준비 다 됐어? 긴장되지 않아? 안 떨려요. 진짜? 난 지금 이 무대 뒤에 있는데도 떨리는데?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관객이 많은 무대가 더 좋다는 서희인데요. 오늘 잘할 수 있겠죠? 트로트 신동 방서희 양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입장하면서도 긴장하지 않고 일단 큰절로 무대 매너까지 뽐내네요. 첫 곡은 가수 송가인 씨가 부르면서 화제가 된 단장의 메아리 고개. 경쾌한 리듬으로 관객들 마음 사로잡는 데는 일단 성공. 아직 어린 서희가 걱정도 되지만 부모님은 무대에 있을 때 행복한 서희를 가장 크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할까봐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고. 관중들 반응도 너무 좋고 너무 오늘 공연 만족하고 있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신하고 노래도 더 성숙해진 것 같고 오늘 무대 최고였어. 진짜. 무대가 제 놀이터입니다. TV와 CD로 보고 듣던 선배 가수들의 무대를 직접 보는 것도 서희에게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행복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11살 트롯 공주 방서희. 트로트를 향한 열정만큼은 여느 프로 가수 못지않게 뜨거운데요. 앞으로도 트로트와 함께하는 서희 양의 일상이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트롯 공주 방서희 화이팅! 엄마 아빠 사랑해. 네, 귀엽고 깜찍한 트로트 공주를 만나봤습니다. 네. 3살 때 기저귀를 차고 노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노래 속에 희로애락을 맛깔나게 잘 살리는데 심금을 울리네요. 그러니까요. 예. 꺾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미, 아리. 그렇게 했었나요? 저는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죠. 네, 예. 어쨌든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롯 공주가 트롯 여왕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수요 초대석입니다. 사춘기는 보통 성인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자 통과 의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겪지 않아도 뭐 대학에 가서라도 아니면 군대에 가서라도 꼭 한번 겪게 되는 게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춘기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부모는 부모대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래요? 또 아이들도 입을 꾹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와 아이 사이에 흐르는 그 냉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사춘기에는 뭐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춘기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걱정이다 하는 부모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나눠보고자 하는데 도움 말씀을 위해서 자녀 상담 전문가 참명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뭐 사춘기를 다 겪었었는데 네. 요즘 청소년들이 더 질풍노도의 시기를 심하게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내 몸에 살이가 굉장히 많이 쌓였을 거야라고요. 예.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건지 싸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 건지 이 점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명한 대화법이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아이들은 그때그때 자기 감정이 달라지고 생각을 부쉈다가 또 새로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대화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당신이 하는 말이 옳다고 믿어요. 왜 옳다고 믿느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나쁘게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만 옳다고 믿더라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한 거를 지적하는데 아이 쪽에서는 자기 생각이 있는데 자기를 아이로만 대해주니까 대화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대화법은 아니지만 어떤 태도를 좀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그걸 이제 대화법이라고 보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리를 좀 바꿔봐라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 방청객이 아니죠. 제가 초대 손님으로 오니까 초대 손님으로서 여기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만 집중돼 있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원리를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 적용해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제 석박사 제자들 중에 학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오더니 교수님 아이 때문에 정말 속상해요 그러더라고. 그래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숙제 많다고 학교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는 다들 그렇습니다. 사실은 숙제 많으면 가기 싫은 거지요. 그랬더니 딸랑 3개밖에 안 돼요 교수님 그러더라고. 그래 자꾸 나한테 성질내길래 왜 자꾸 나한테 성질냈어 그러고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2, 3주가 지나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과제를 준 거예요. 자녀와 대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A4 용지 10매 내로 요약 제출하시오. 그래서 교수님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직 남았으니까 조금 더 들으세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그러면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간 중심 상담적 관점에서 A4 용지 20매 내로 요약 제출하시고. 와, 교수님 막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학교 안 다닐래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한 2, 3주 전에 아들이 숙제 많다고 학교 안 간다고 그렇게 성질 냈던 그 엄마인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숙제는 밤을 새워서라도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숙제를 더 내가지고 아이가 게임하고 놀 시간 없을 정도로 바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숙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신이 학생의 자리로 오니까 숙제는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를 들면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면 꼭 아버지 엄마가 너 발음을 좀 똑바로 해라. 말이 너무 빠르더라. 옷이 그게 뭐냐. 다음에는 뭐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한벌 사입고 가라. 이런 얘기들 다 듣는 거예요. 거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군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 설명하다가 잘 못하면 집에 돌아갈 때 저도 속상하거든요. 이럴 때 이런 말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더 좋을 텐데 하는데 위에서 부모님이 염려하신다고 한마디 더 하시면 속상하죠. 속상하고 얼굴이 헬쑥해지기도 하면 헬쑥해지기도 하면 그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엄마가 방송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겠죠. 아이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좀 쏙쏙 되는데요. 또 아이를 키우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자면 또 사춘기 아들을 대하는 것과 딸을 대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해요. 사춘기 딸에겐 아빠의 무관심이 답이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유독 사춘기 딸과 아빠의 그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제 아빠와 딸 관계에서는 좀 독특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 아빠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일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딸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세계를 꿈꾸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서로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들이 대단히 제한되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집에 가면 요새 공부는 잘하니? 주로 이제 학업 문제. 그다음에 혹시 남자친구는 있어? 없어? 왜? 이런 것들 묻고 그다음에 요새는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냐? 이런 것들 정도. 그런데 이런 것들 얘기하고 나면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대단히 작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새 상담의 최근 동향은 어떤 것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거나 대화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제가 설명 잘하죠. 근데 그건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대화 소재가 제한적이더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로는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특히 이제 청소년으로 신체적 변화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을 가꾸어 갈 것인가, 이런 식의 자기만의 어떤 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아빠가 불쑥불쑥 방문을 연다든지 어릴 때처럼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딸 예쁘다고 하면 엉덩이를 툭툭 건드린다든지 이러면 자기는 한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빠의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딸들과 이제 대화할 때 아빠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빠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야 정말 그게 너한테 중요한 주제인데 힘든 모양이구나. 이 정도 해주면 참 좋은데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 공부가 안 돼요. 왜?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네 세상에.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야 그럴수록 노력을 더 해봐야 되지 않니? 아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한 번 더 노력을 해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때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이거를 자리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대본에 드러나는 문제가 따님이 예를 들어서 아빠 돈 좀 더 벌어오세요. 지금 버는 거 가지고 너무 작아요. 야, 돈 버는 게 쉬운 거 같니? 아니 그러니까 아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그 돈 내가 노력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미리 적금도 들고 연금도 들고 예금도 좀 해가지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처럼 새끼 밥 다 먹고 살면 어떻게 남들보다 앞서가겠어요? 그걸 지금 너 말이라고 하냐? 하면은 아버지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딸과 대화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오히려 자리 바꿈을 통해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아이가 예를 들어 공부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너 어젯밤에 네 가방을 내가 살짝 들어봤더니 정말 무겁더라. 야, 오늘 아침에도 이 가방을 들고 나가서 공부할 텐데 네가 정말 고생이 많을 것 같아. 아유, 어깨가 처질까 봐 아빠 걱정이다. 이런 식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사춘기 아들을 대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들 방문을 열기 전에 수십 번 숨을 이렇게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춘기 아들은 어떻게 대하는 게 필요할까요? 사실 아이가 이제 엄마의 경우는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방 청소 좀 해라.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방 청소 좀 하라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는 마치 자기 말에 씨앗을 심어 놓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자아이들을 키우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도 심으면 사과를 달 때까지는 5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을 해두면 이 말의 씨앗이 5년 후에 싹이 틀 거다. 그래서 5년 후에 정말 우리가 행복해진다면 지금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내가 어떤 말을 들려주면 5년 후에 아이가 달라질까 이 고민을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 보태자면 아이의 의도를 좀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중에 2는 2 더하기 0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맞는데 인간에게는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엄마 라면 좀 끓여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생각하면 배고픈가 이런데 사실은 독특하게 부탁하네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뒤에는 사실 오늘 학교에서 너무 기분 나빴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머의 말, 사과나무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대화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조금 공감하면서 뭐 엄마가 미안해 혹은 네가 그랬겠구나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항상 말이 이렇게 예쁘게 나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대화하는 것과 무관심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한 걸음 떨어져서 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래 그럼 너한테 지금부터 말 안 할 거야. 정반대로 행동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를 너도 경험해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대부분 무관심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을 알아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네가 그래 나오니까 나 말 안 할래. 네가 그러니까 밥 알아서 먹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무관심이라고 생각하면 맞고요. 오늘 그래도 어떻게 내가 대화를 해볼까 생각이 들면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말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말투로 우리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게 필요할까요? 말투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말투보다 더 중요한 게 시선이라 그럽니다. 시선이요? 시선, 예. 아이들은 엄마의 아빠의 시선을 먹고 자란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입고 나올 땐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왔는가 하면 오늘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해 줄까? 이렇게 입고 나가면 좀 점잖다고 생각을 할까?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도 시청자들이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 나갔을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가면 좋아할까를 우리가 미리 이렇게 바라보듯이 자녀들도 오늘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무슨 대답을 해줄까를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엄마 아빠가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말투는 좀 거칠더라도 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이래 이런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먼저 따뜻한 시선. 그래서 아빠 엄마만 떠올리면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시선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두 분이 저에게 보여주는 것처럼요. 네. 이런 따뜻한 감사합니다. 시선. 네. 네, 사실 이렇게 따뜻한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주고 싶어도 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그렇게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면 그렇게 화가 쌓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춘기 자녀들과 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는 게 있을까요? 사랑을 주고 키우되 자율성을 좀 존중해 주라. 전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차명호라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아버지로만 아이들이 대할 때보다는 차명호라는 사람의 고민을 들어줄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의젓해 보이는 거예요. 네. 아빠 요새 힘들죠? 이런 것들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아빠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그거는 아빠가 오히려 자녀들한테 할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도 한 사람으로서 살다 보면 고민이 있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알아줄 때 되게 기쁜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사랑하되 그들이 인간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을 들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사춘기 자녀와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네. 와, 저희가 뭐 완벽하게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사춘기 자녀와 현명하게 대화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녀 상담 전문가 평택대학교 차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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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준비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낮까지 집중적으로 내리다 차차 약해지겠고요. 밤에는 서해안부터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전날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아침 공기가 다소 탁한데요.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8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5.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10도 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예년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10도, 세종 9도, 대전 10도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홍성 10도, 보령 12도, 서천 13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고요.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해 중부해상은 짙은 해무와 강풍이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 또 비나 눈이 온 뒤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에너지 업, 기분 업,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9928번님, 제가 좋아하는 저만의 공간 바로 책상입니다. 올가을 가족 여행지 찾고 있는데 지구본으로 가보고 싶은 나라의 위치를 확인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네. 예, 이루어집니다.
7813번님, 제가 좋아하는 취미는 퀼트인데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특별한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미생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행복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 사연 보내주셨는데 방송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네. 이 점이 좀 아쉽네요. 아쉽네요. 너희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가족 여러분만의 그 힐링 공간을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